안녕하십니까.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김영호입니다. 무더웠던 지난 어느 여름날 작은 목소리 팀이 찾았던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어달라고 간곡히 외치던 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10살 건우가 더 이상 어린이 재활병원을 위해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떠돌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로 장애아동 건우의 아버지이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비영리단체 토닥토닥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석 씨였는데요. 2018년에는 우리 아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아동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며 새해 첫 작은 목소리는 건우 아빠 김동석 대표가 있는 대전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 대전역에 14시 7분에 도착합니다. 장애는 선택이 아니죠. 장애는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장애가 없이 태어나긴 했지만 사고로 인해서 2살 때 숨이 좀 멈췄었고 그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게 됐죠. 그래서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게 됐고요. 사지 마비 상태이고 말을 하지 못하고 8년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고 건우는 한 달 정도 재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10살인데요. 학교를 다닐 나이인데 학교를 다닌 적은 없고요. 장애를 가진 이후 건우는 어떤 재활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건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점을 두는 거는 연화치료라고 하는 건데 몸이 이제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목에 있는 씹는 이런 근육들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입으로 먹지 못하고 위로 이제 직접 투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자꾸 쉬어요. 산이 나오니까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구멍이. 입으로 먹는 게 건우한테 1차 가장 큰 목표이고 그 외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되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재활치료는 필수적인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이 장애를 갖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재활난민이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이 중요한 시기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아이들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 골든타임에 조기 진단을 받고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서울로 상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단을 받고 조기 개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이거에 집중 치료도 받아야 되는 입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재활난민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골든타임 어떻게든 애를 살리려고 부모들이 이렇게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재활난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도 대기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3개월 하면 타 병원으로 가야 되면 퇴원 처리되거든요. 나아진 거는 상관없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최소한 1, 2년은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입원 생활하면 떠돌아요. 어떤 아동은 언어와 인지치료를 위해 또 어떤 아동은 생명 유지를 위해 꾸준한 재활은 필수이지만 장애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재활병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병원에서 어린이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은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나 집중치료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입원 치료들은 이제 기피합니다. 기피하는 일이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익성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 아동들로 특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애들한테 맞춰서 치료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소외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병원에서도. 중증 애들은 좀 기피를 여기서도 소외가 돼요. 연령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김동석 대표는 장애 아동들만을 위한 재활병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지금 병원에 있다가 지금 타 병원으로 갔거든요. 폐렴이나 호흡곤란 증세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찾아서 또 타 병원으로 가야 돼요. 정형외과에 골발이 빠지게 되면 또 다른 병원 또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치과 같은 경우는 얘를 받아줄 치과들이 없어요. 다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병원은 재활 치료를 중심으로 하되 이런 신경과라든가 이런 내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는 이런 병원이에요. 이런 게 일본에 20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독일에 140여 개가 되고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40여 개가 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어린이 재활병원은 단 한 곳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걸음걸이가 많이 나아지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좀 진짜 저 정도면 하늘이 재활 받기 전에 비하면 거의 80% 나신 거예요.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보기에는. 그러니까 2년 동안 열심히 다 4살 배기 하늘이의 엄마 안정순 씨. 안정순 씨 역시 하늘이의 재활 치료를 위해 재활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물, 수도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수도. 물. 하늘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요. 지적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느 장애 아동들처럼 하늘이도 물리, 인지, 언어 등 받아야 하는 재활치료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런 하늘이의 치료를 위해 아빠는 강원도 평창에서 엄마와 하늘이는 대전에서 생활하며 그렇게 하늘이네 가족은 재활을 위한 이산가족이 돼 있었습니다. 원래 집은 강원도 평창이에요. 강원도 평창인데 거긴 치료 받을 데가 없어요. 여기 처음에 세브란스 교수님이 돌 전후로 해서 재활치료 꼭 하십시오 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서 낮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는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근데 그게 지연된 게 한 5개월 정도 지연되니까 16개월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 대전이 저희 친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쪽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친정집에다 주소 해놓고 제가 불편하니까 아는 사람 집에서 그냥 다니는 거죠. 자녀가 재활치료할 병원을 찾아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사연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재활을 오래 하시는 엄마들 중에는 이렇게 서로 만나요. 대전에 재활병원이 갈 수 있는 데가 3군데예요. 근데 이 3군데를 서로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서로 만나요.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방 하나 원룸 같은 거, 투룸 같은 거 서로 이제 17번 보태서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엄마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원이잖아요. 입원인데 이 병원 입원은 기본이 한 달. 조금 더 치료 더 추가를 해주셔야 뭐 보름 정도 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쪽 가도 엄마들이 이렇게 막 그 애를 데려다 놓고 뭐 찜질방이나 이런 데서 있는 엄마들도 있고 익산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엄마도 있어요. 그럼 그 엄마들 애기 아침에 보내고 큰 애들 또 학교도 보내야 되잖아요. 아빠 출근하고 나면 엄마 혼자서 애 보내고 여길 또 와야 되고 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적인 거를 매일 그 시간에 한다는 건 정말 사람이 지치는 일이거든요. 아이를 위해 강해진 엄마지만 그래도 아빠의 부재는 너무도 크게 느껴지겠지요. 가끔 보니까 아빠라는 건 알고 내가 아빠다 하니까 아빠라는 건 아는데 그냥 애가 찾지를 않아요. 서먹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낮에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목욕이나 이런 거 아니면 아이 밥 먹여주는 거 이런 거 좀 아빠가 좀 해주면 제가 그 시간은 좀 쉬고 싶은데 24시간 그냥 저 혼자서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는 거. 이중 살림이잖아요. 아빠는 아빠대로 평창에서 살림을 해야 되고 전 저대로 이쪽에서 기고하고 있으면서 살림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도 경제적으로 이중으로 두니까 아빠는 거의 김치에 밥만 먹고 있어요. 그래도 병원비가 부족해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활난민까지 된다면 그 비용은 어떨까요? 좀 힘든 게 또 비급여가 있으니까 그건 또 아이한테 도움을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해서 몸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인지하고 언어는 그래서 비급여인데도 포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에 80 나와요. 언어하고 인지만 해도. 저희 아빠 월급 좀 물어보실래요? 106집이에요. 거기에 또 저희
시아버지 거동이 불편하신데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거든요.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번 달에는 진짜 10원 한 장 안 왔어요. 동냥해야죠. 정말 강원도 자체 내에 없어요. 병원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뭐 강릉이나 원주 이런 데도 없고 사설은 있어요. 사설은 더 비싸죠. 사설은 기존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비싸고 거기는 뭐 자기네들 이제 본인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단 잘한다 싶으면 뭐 한 5천 원이라도 더 비싼 거 지는 거고. 아들 건우가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이후 자신과 같은 재활 난민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토닥토닥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김동석 대표.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건우를 찾아왔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사 김동석 대표는 무더운 여름 청와대 광장에 나왔고 국회 앞에서 1,400를 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노력이 통해서였을까요? 작년 말 국회에서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이 설계비가 한 개 지역 설계비만 통과된 거예요. 한 개 지역, 대전 지역의 어린이 재활병원 설계비가 이제 8억으로 통과가 된 거고요. 대전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좀 더 붙여서 설계비가 좀 더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건축비가 잡혀야지 들어가잖아요. 건축비가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잡혀야 되고 또 타 지역에 대한 설계비가 또 잡혀야 되겠죠. 우선 대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자체, 소위 시, 군 이런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 상황에서 공공영역성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센터급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권역에 지금 9개 권역에 어떤 센터가 있어야지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 뭔가를 체계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재활병원은 병원을 하나 짓는 몇 개를 이렇게 짓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 아동에 대한 시스템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병원을 하나 짓고 어디 병원에다가 이거는 무슨 입원 병상을 몇 개 더 마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대한민국에 없었던 책임을 지는 이런 시스템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런 시스템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나 정부 지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건우와 아빠의 달리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요. 4년 동안 좀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건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달렸던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의 9개 권역의 어린이 재활병원이 설립될 때까지 건우랑 함께 뛰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건우 아빠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처음도 그랬지만 마지막도 건우 아빠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거고요. 우리 아빠들이, 어른들이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첫삽이 무사히 떠질 수 있기를. 그래서 더 이상 아픈 아이를 이끈 채 재활난민이 되고 비용 때문에 2중 3중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아이들,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모두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91번째 이야기. 2018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조승엽, 연출의 권수림,